다음은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습니다. 김하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자 의원입니다. 작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 피해 복구가 아직도 한참인데 5일 전 5.4 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또 발생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큰 피해를 당해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뜬눈으로 보내고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 주민 여러분의 빠른 안전과 일상 복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신속한 복구 지원과 추가 피해가 없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럼 본 의원의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원 들녘은 가을 거지가 끝나고 하얀 볏짚 뭉치만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추수를 끝낸 농부는 내년에 사용할 벽실 따로, 일용할 밥 쌀용 따로, 자식들이 1년 양식으로 보낼 쌀 따로, 수매용 나락 따로, 비상용으로 또 따로 보관하고 분배하는 이때가 1년 농사를 갈무리하고 내년 농사를 준비해두는 농부 가장 기쁘고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자흥군도 농부가 가을 수확을 하는 것처럼 11월이 되면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 자흥군민께서 자흥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자흥군위에 위임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2018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자흥군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자흥군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시정연설도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농군이 자흥군의 농업축산과장이 3개월째 공석으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는 것에 자흥군 인사행정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권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흥군 집행부는 잦은 인사로 인해 자흥군 의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자흥군 집행부는 인사 요인이 발생했기에 인사를 단행했고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연속성, 조직 안정을 위한 적재적소의 인사였다고 자평을 하는 게 집행부 답변이었습니다. 2018년도 자흥군 농업축산행정의 방향과 예산 편성 또한 2017년도 농업축산행정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농군 자흥군의 농업축산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3개월째 인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자흥군 집행부가 지금까지 단행한 인사행정에도 크게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자흥농업과 자흥축산업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인적 자원이 없지도 않습니다. 민선 6기 김성 군수 취임 이후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대상자를 보면 총 21명으로 교육 수료 후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교육 수료자가 5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기간은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이분들 역시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지 3개월째 사령장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적 자원은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농군인 자흥군 농업행정, 자흥군 축산행정의 과장 자리를 왜 비워두고 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의혹만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자흥군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자흥군 민선 6기 출범 이후 6년을 제외한 본청 산하 17개 실가소에서 채용한 인원이 2017년 6월 말 현재 청원경찰, 행정실무원, 기간제, 실가소 자체 채용,
일시 사역 등을 포함하여 115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는 김성 군수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매월 3명씩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군은 행정실무원도 적재적소에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하면서 왜 자원군은 가장 큰 소득원인 농업과 자원군 인구보다도 더 많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자원군은 가장 큰 수입원인 축산 분야의 총괄 책임자인 농업축산과장의 3개월째 자리 비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자원군 집행부 인사행정의 싱크홀을 보는 듯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잠깐 동안 다행으로 생각한 것은 자원군은 전 부군수께서도 직렬이 농업이었고 현 부군수께서도 직렬이 농업이라서 자원군은 부군수께서 농업축산과 업무를 겸하고 계시기에 농업축산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나 보거나 원고는 잠시 착각도 했습니다. 12월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2017년도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2016년도 자원군의 내부 청렴도 평가 결과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원군민 여러분께서는 자원군 행정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2017년도 자원군 청렴도 평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원군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자원군 인사는 수호천사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원군 공직자 서로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인사행정, 자원군의 경쟁력을 키우는 수호천사 같은 인사행정, 자원군민 여러분께 무한 신뢰를 받는 수호천사 같은 인사행정, 자원군 내부 청렴도를 전국 1등으로 만들어내는 수호천사 같은 인사행정,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원군수께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농업축산과장 인사하십시오. 자원군민은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자원군민에 의한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자원군민에 의한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자원군 인사행정은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원군 인사권자인 김성 군수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자군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자원군의 제2차 정례의 회기 결정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기는 자원군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예고해드린 유의물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2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은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등 의원과 최연아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록에 검토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등 의원과 최연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자원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김하자군 인사에 대해서 얘기 촉구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취임해서 113명을 채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기간제로 있던 사람을 무기계약적으로 전환한 것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마치 외부에서 오면 제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미화원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제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뽑으면 좋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장군의 무기계약직이 너무 많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각 응면장들이나 각 실과에 되도록이면 이런 사회복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가서 기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정식 직원보다 더 많아지면 이게 행정이 이게 조직이 말이 되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미화원도 지금 4명이 올 연말에 되면 결혼이지만 내부에서 충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혹시 군수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또 특별하지 않으면 전문직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내부에서 정리를 하는 그리고 외부 채용은 되도록이면 가급적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가 113명이 채용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공고를 해서 채용한 사람이 저는 청원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2명 외에는 별로 채용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113명을 채용했다고 해서 이렇게도 많이 했나? 그런데 보니까 혹시 기간제로 있던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걸 채용으로 또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없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이 농도죠.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제일 먼저 농축산과장을 저라고 왜 임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축산사업소가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지금 조금 기다리신 중에 올 연말에 내년을 맞춰서 그런 종합적으로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인사분담부서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국민 여러분, 김복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4회 제2차 정례일을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머니 품같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자랑을 갖고 가는데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과 800여 공직자 30여만 향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7월 1일 장군수로 취임하면서 어머니 품같은 장을 건설하여 우리 장을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장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국민과 공직자와 함께 소통하고 국회, 중앙부처, 기업체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지난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로 인한 남북 간 긴장 고조 및 주변 강대국들의 민감한 반응,
경제대국들의 보호무역 강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경제 마찰, 극심한 가뭄, 소비 위축과 저성장의 장기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내적 역량 강화 및 행정 현장의 구체화, 그리고 그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온 사업들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국민들의 응집된 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에 힘입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역대 최고의 보통격세 확보로 국민 소득 증대 및 생활 편익 등의 현안을 해결했습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에 대한 꼼꼼하고 정확한 분석과 교부 조건의 위반 방지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427억 원이 증액된 2,012억 원의 건군 1회 유례없는 예산 확보로 총 예산 규모 4천억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증액된 예산을 서민 예산으로 집중 편성하여 국민 소득 증대 및 생활 편익을 위한 현안 사업과 노약자 및 소외계층 불편을 해결하는 데 힘썼습니다. 전국 최초 국가기관으로부터 천경해역 갯벌 생태산업특구 지정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지라는 인증은 물론 등량만 여기서 나는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 경이 지향하는 친환경 농수산 육성 노력에 대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최초 국가연구기관을 유치하였습니다. 구 장안교도소 이론에 건립 예정인 한약 공공인프라 피임상 연구시설은 우리 군의 건강, 휴양산업의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남서방범위 유치가 확정적입니다. 전남서방범위 이전의 마지막 단계인 전라남도 도의 의결이 난항에 부딪혔지만 11월 20일 현장 방문 후에 의결될 것이 실시됩니다. 전남서방범위 우리 군으로 이전은 장의 획기적인 발전과 안전을 확보하는 전남도 행정기관의 첫 유치이자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보편적 복지 수요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후원기관 발굴 연계를 통해 30억 5,200만 원 지원을 마련하였고, 금년 1월 개관한 장안군 노인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국민 건강관리 및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민 복지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국민 소통 및 공감 및 소통 행정을 펼쳤습니다.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과 주요 정책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춘 연두 순방, 삶의 체험 현장, 찾아가는 월중보고, 봉사활동 등 민생 및 사업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현안을 풀어가는 공감 행정을 추진한 결과 외부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법에서 실시한 정부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분야에서 소모성 행사 등 전시 행정을 지향하고 주민 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전라남도 최초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신속 집행 최우수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처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남 산림행정 종합평가 대상, 행복마을 만들기 경관환경 분야 전남 1위, 정부합동평가 전라남도 2위 수상, 전남리 장물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년 연속 우수축제,
정남진 토요시장 2018년도 17-18년도 한국 관광 백선, 편백스 우드랜드 웰리스 관광 25선 선정, 아울러 표고버섯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전태전 세계 명차 품평대회 발효 녹차 부분 우수, 아르미쌀 2017년도 10대 브랜드쌀 5년 연속 총 8회 선정 등 25개 분야에서 3억 6,600만 원의 포상금과 6억 5천만 원의 상사학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많은 관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덕읍 산해동 샛들마을 사업, 신남경 양식업 육성 사업, 통합의료 연구 지원 사업, 지방체육시설 조성 사업 등 42개 분야 24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에도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그리고 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쉽고 미흡했던 점도 있었지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여러 각도로 노력해왔습니다. 금년도 군정 최고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장바이오 식품 산업단지 분야는 1부서 1타켓 기업 선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목표 분양률 50%에 이르지 못하는 27.8%로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미분양 부지 인수 시 부담액 최소를 위해 분양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제주간 여객선의 내년 연내 운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노력항과 성사포항 간 운행 중이던 여객선의 경영난과 선박 수리 문제로 2015년 10월 6일 운항을 중단한 이후 금년 2월 세창마린과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연내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 10월 25일 선사로부터 선박 매입가의 상승에 따른 부담 등의 이유로 여객선 사업 중단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사 유치 및 장기간 운항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나 사업들은 한 번 결정되면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세밀한 추진 계획이 필수적이며 신중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위한 역량 방안을 통해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흥국민 여러분, 김복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 깜짝 성장에도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 이르고 내년엔 2%대 중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추세와 내수 소비의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 욕구와 행정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지면서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 국도비 191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를 맞는 중요한 시기로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건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어머니품 같은 장을 만들기 위해 군정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과 치유의 명품고장 대한민국 건강 1번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천혜의 깨끗한 물과 공기 등의 생태 자원이 풍부한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장을 치유와 휴식 있는 대한민국 건강 1번지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생태 자원을 활용한 통합의학 인프라 구축은 우리 군이 통합의 중심지로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생약초 한방 특구를 통합의학 특구로 변경하여 통합의학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회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합의학 특별법 제정 등 당면한 현안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 최초 국가 연구기관인 한의학 비임상 연구시설 유치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건강휴양 산업 발전과 특히 통합의학의 중심지인 장안군과 백신 산업의 특구인 허승군, 한방 생물의학 분야를 특화한 나주시를 잇는 전남 중부권 생물의학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한약진흥재단, 천연자원연구센터, 버섯산업연구원 등 한의학 관련 인프라와 조만간 개원 예정인 장통합의료 한방병원과 연계, 통합의학의 중심지 육성을 위한 통합의 특구 지정 및 클러스터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역사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문예 르네상스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구 장안교도소 건물의 주민과 소통 교류를 위한 문화예술 거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관상 이론의 추진 중인 어머니 테마공원 사업과 연계 공익대우 성역화 및 건강자원화 사업을 전국 최초 유일의 안중근 의사사랑인 회동서와 연계한 안중근 의사 문화특화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동학 농민혁명 최후 격전지를 포함 민족과 역사의 중요성 체험장소로 활용하고 아울러 관광과 연계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특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전라도 천년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도심생활권 유이지 녹지 공간에 도시숲, 경관숲, 소득숲 등을 조성하여 숲속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농특산물 특화 및 산업화의 농업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소득 향상을 이끌겠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및 가격 변동 심화 등 농업 환경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등장하면서 소득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청년 인력과 농촌 귀농 기촌인의 창업 정책을 유도하고 전문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겠으며 농업인 복지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데 지원 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내년에 유치면 전 지역이 100% 유기농을 실천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지속적인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고소득 특화 작물 및 대표 작물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해 가겠습니다. 장안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우량 정액 공급과 우량 한우 등록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교회에 맞는 고품질 명품 한우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홍철 산업화단지와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자연표고의 재배기술 강화를 통해 원목표고의 명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 청정해역격별 생태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우리 지역 생산 수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 식품 개발 등 노가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의 감소와 노령 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장을 만들기 위해 내년도 사회복지 보건 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27.32%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확대, 장애인 생활 보조인 역량 강화 교육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행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남진 희망 메시지 해프데이 운영과 후원 기관 발굴에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희망의 디딤돌이 되는 고액 정기 기부자를 찾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민관 협력 통합 복지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확대하고 출산 장려 인식 개선 교육, 결혼 장려금 지원, 미혼 남녀 만남 프로젝트,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을 추진하여 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시설 개선과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노분소가 지역병원과 협력하여 성인병, 정신질환의 조기 검진과 진료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및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